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며 대기오염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대기오염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6개 항목에 대한 대기오염도 정보를 시간대별로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대응 노력도 상당 수준 이루어지는 반면 공기오염의 다른 한 축인 실내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대응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공기오염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380만 명 이상이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 사망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420만 명과 비슷합니다.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380만 명의 사망 원인은 폐렴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각각 27%,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20%, 뇌졸중 18%, 폐암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오염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집에서 보내는 주부나 어린이들은 실내 공기오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오염은 건강에 해로운 측면에서는 대기오염과 별 차이가 없지만 대기오염과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눈에 잘 띄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오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실내 공기오염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집집마다 상황이 서로 달라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은 넓은 공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반면 실내 공기오염은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력의 정도에 따라 대부분 통제가 가능합니다. 실내 오염물질은 일부 대기오염물질이 직접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실내 오염원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실외 공기보다 더 심각하게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는 첫째로 석탄과 가스, 석유 등의 화석 연료와 목재를 태워 난방이나 취사로 이용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로 여기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왕산가스, 미세먼지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실내 공기 오염원은 담배 연기입니다.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와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200여 가지 독극물과 40여 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한 수많은 유해물질은 비흡연자에게까지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셋째, 실내 공기 오염원으로 건축 자재와 가구, 벽지나 페인트, 세탁물과 같은 생활용품으로부터 나오는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현기증이나 구토, 호흡기 질환, 암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실내 공기 오염원에 살충제와 토양가스나 물을 통해 들어오는 라돈가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기오염이 있으며 또한 가습기나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번식하는 세균과 곰팡이는 전염성 질환, 알러지 질환, 기관지 질환과 폐암을 일으키는 실내 공기 오염원입니다. 실내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오염의 즉각적인 영향은 오염물질에 노출되자마자 눈, 코, 목에 나타나는 불편함이나 두통, 현기증, 피로가 있으며 천식과 같은 일부 질병의 증상이 새로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영향은 대체로 일시적이며 오염원을 없애면 어렵지 않게 낫는데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거나 장기간 노출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내 오염의 장기적인 영향은 오염물질에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된 뒤에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질환, 각종 암과 같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이 악화되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집안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실내 공기를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가스나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난방이나 취사로 이용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하는 연료는 가능하면 도시가스와 같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실내 사용을 줄이며 미세먼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고기나 생선구이 요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수많은 유해물질이 만들어지는 담배 연기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원으로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도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므로 특히 실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셋째로 건축 자재와 가구, 벽지나 페인트, 생활용품으로부터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하여 건물이나 실내 인테리어에는 가능하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가구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대기 오염이 지나치게 심할 때는 오염된 공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하며 가습기나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많이 번식하지 않도록 수시로 깨끗이 청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시로 환기하여 집안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산소의 농도가 높은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풍기나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성능을 유지하며 난방이나 요리할 때 환풍기나 팬 후드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공기정화 기능이 강한 나무를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기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을 위해 실내 오염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과 생명을 듬뿍 받아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